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 시장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럽 시장이나 미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FX 마켓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깜깜이 시장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대응해야 할까요? 자세한 시황 아시아 세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해외 시장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도 이 보합 출발할 때가 무서운데요. 옛날에 이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글로벌 시장이 등락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시초가에 방향성을 찾아 들어가시는 로직을 만든 걸 보면 해외 시장이 뭐 강보합이든 약보합이든 일단 보합 마감을 하면 우리 시장도 출발은 보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해외 시장 방향성이 역방향으로 베팅하면 큰 돈이 되더라 라는 로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 것이라 훨씬 더 많은 팩터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보합 출발을 하면입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보합 출발을 하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시장이 선도 세력이 방향성을 정하고 그렇게 움직였을 때 나중에 쫓아 들어가는 그렇게 시장이 시세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시장이 선두자들이 뭐 시장을 아래로 까고 있어요. 그러면 물타기 매수를 막 해서 거래 상대방이 되어줍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서 막 끌고 가다가 결국에 뭐 장중 물타기 못 견딘 개인들이 특정 시점에서 와르르 손절매하고 나면 또 그걸 싹 받아다가 시세 반전을 시키죠. 그런데 이 보합 출발을 하게 되면 그렇게 시세를 선도한 그룹이 처음부터 유리한 단가를 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를 처음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장중에 큰 시세를 만들기 좋아요. 그런데 최근 우리 시장이 한 10거래일 동안 계속 보합 출발 후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장중에 시세를 선도한 세력들이 여러 번 장중에 방향성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개인들이 힘이 워낙 강해서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물타기 매수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봉이 안 나왔었죠. 아마 외국인들이 시스테마틱한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뭐 손으로 로직 없이 그냥 매매를 했으면 오늘쯤이면 아마 멘탈이 나가 있을 것이죠. 그런데도 계속 같은 로직으로 덤벼들어서 오늘은 기었고 방향성을 보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어제 이 아래 꼬리가 사실 굉장히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아래 꼬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마지막 에너지 응축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월요일날 시세가 아래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해외 시장이 아직 막가기 전인데 우리 시장은 그걸 싹 감아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마지막 에너지 응축 그리고 월요일날 방향성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은 이미 그 방향성 다시 다 마감한 거예요. 다시 감아 올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월요일날 방향성이 진짜 방향성인데 먼저 다 걷어 올렸으니까 그 화요일날 즉 해외 시장이 다 이제 결국에는 뭐 유럽도 뭐 4% 넘게 하락해서 했다 그걸 다 반은 다 올려놨잖아요. 미국은 거의 다 올려놨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굉장히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상 미국이 뭐 거의 약보합으로 마감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과연 우리도 이미 다 약보합 마감했으니까 방향성 어디로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갭다운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참 이거 뭐지? 뭐 해외 다 올라왔는데 왜 우리는 갭다운이 나왔을까?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오늘도 계획된 주식 매도 실행하고 또 기계적으로 선물 매도 질러댔죠. 그래서 개인들이 처음엔 버티다가 오후 2시 들어서 선물 매도를 외국인들이 조금만 늘리니까 손절을 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가 오후 2시부터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거는 진짜 그냥 개인들 손절매, 정말 오랜만에 손절매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린 거라고 봐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 장막판에는 선물 매도를 싹 걷어서 플러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이 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냥 그 시세는 개인들이 마지막에 그 장식한 거고 실제로는 오늘도
원래는 그냥 약간 하락해서 끝나는 게 정상이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기술적 의미를 부여하면 이제 일봉 21선에 근접한 그림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에도 이제 베이시스가 많이 나빠져서 그 개인들이 손절매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오늘도 베이시스가 안 좋게 움직인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후에 좀 이따 열릴 코스피 시장에서 추가로 밀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봉 21선을 터치하게 될 경우 거기서 이 거래 상대방들, 그러니까 그게 개인이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항복을 할 때까지는 한 번 더 밀어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시장이 심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해외 시장과 따로 움직이는 우리만이 언더슈팅,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럴수록 시장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최근 10거래일간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어제의 눌림으로 싹 물려버린 셈이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선물로 더 눌러버린다 그러면 주식 매수자들이 손절매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주식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요. 선물 매도도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외가격 콜옵션을 매도하는 그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유럽 시장 보겠습니다. 유럽 세션은 오늘 재미가 없었습니다. 뭐 동일 증시가 오르긴 했는데 그게 전일 미국 반등 때 선물이 올라가서 현물 시장은 갭상승한 것을 뭐 하루 종일 작은 돛지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재미없다고 하는 게 달러입니다. 달러.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 비달러죠. 비달러가 전부 다시 다 내렸어요. 유로와 뭐 파운드 빠진 거는 뭐 브렉시트가 뭐 어업권 문제로 계속 삐그덕거리고 있어서 그렇다는데, 그보다도 골드, 실버 같은 이 프리셔스 메탈, 그리고 구리와 기름, 이런 거 왜 빠졌냐 이거예요. 응? 런던 락다운 때문에 빠졌다? 뭐 그런 시각도 있긴 한데요. 저는 그냥 연말장 들어서 이익 실현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가 50달러를 깬 거는 영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참 이게 말이죠. 지난주가 유럽 옵션 만기일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주봉 양봉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을 100이라고 하면 이번 주 주봉 음봉을 만드는데 들어간 돈은 100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시가총액을 1만을 증가시킨다 그러려면 현물 주식 매수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 1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또 뭐 반대로 이제 시가총액을 1만을 줄이려고 하면 주식을 한 1000 정도는 팔아야죠. 그런데 이 옵션 만기 주에는 이 파생상품 이용하면 100 정도만 이용해도 이 파생상품의 거래 상대방, 이 발행자들이 되겠죠. 걔네들이 손절매를 해서 만드는 시세가 1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만을 움직이고 싶으면 돈이 1000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옵션 만기 주에는 100만 써도 시세를, 그러니까 1000을 쓰는 효과가 동일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났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 주가를 내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1만만큼 내리려고 하면 정말 1000이라는 돈이 그대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굳이 파생상품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뭐 파생상품의 어떤 그 레버리지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요. 물론 이제 옵션에 한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 이야기 요지는 이겁니다. 지난주에 지수가 올라간 거는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지수를 올린 거다. 그래서 지난주 시세는 가짜 시세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번 주에 지수가 내려간 거는 진짜 주식 매도 때문에 내려간 거라서 저는 시장이 계속 오를 거다라고 보질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닥스는 1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12,000포인트죠. 예. 아이고 13,000포인트네요. 제가 정신, 이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1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서 13,000포인트에 수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전 증시는 이번 주 내내 계속 재미없을 것 같고요. 근데 FX 마켓이랑 커머디티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저는 앞으로 이 방향성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아시아 세션 오늘 출발했을 때부터
그 비달러들 어제 땡겨놓은 거 다 이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럽 세션에서는 사실 비달러가 얼마 안 밀렸는데요. 어쨌든 비달러를 다 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죄송합니다. 지수는 이틀간 아래를 다 막아놨는데 시장이 FX 마켓이나 커머디티로 보여준 거는 가야 할 길이 위가 아니라 아래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가 계속 강세 이어나가고 커머디티들이 반등 제대로 못하면 지수도 결국에는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주에 거래일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막 지났기 때문에 풋옵션이 아직 굉장히 뚱뚱합니다. 그래서 풋옵션으로 해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폭락 나오기 힘들다. 그냥 점진적으로 오르내리면서 결국에는 지난주 양봉을 다 아래로 까는 그런 주봉 음봉을 만드는 형태로 점진적 고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들어갑니다. 미국 관련 경제 지표는 이 장 시작 전에 3분기 GDP 확정치가 있었는데 컨센서스대로 나왔어요. 뭐 시장 영향 없었고요. 0시에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이거는 컨센서스 대비 아주 나쁘게 나왔어요. 물론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서베이 지표고 또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잘 나올 수가 없었죠. 오히려 컨센서스를 좀 과하게 잡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결국 이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쉬겠다고 결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은 장중에 제법 눌렸어요. 그런데 유럽 세션에서는 많이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 지수 선물도 나스닥 중심으로 꽤나 올랐고요. 애플이 애플카 만든다는 소리가 있어서 뭐 올랐다,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한다고 그래서 올랐다는데 이거 옛날 프로젝트거든요. 정말 이거 옛날 거 자꾸 우려먹는데 아니올시다입니다. 어쨌든 처음에 미국장이 갭상승한 거는 아래로 쫙 눌렀습니다만 다우가 워낙에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눌리다가 먼저 나스닥이 반등을 했어요. 근데 나스닥이 초반에만 한 0.5%도 안 되는 걸 반등을 줬다가 그 뒤로는 계속 빵빵 매도세가 나왔죠. 결국 유럽 마감을 하면서 나스닥이 언더슈팅을 줬어요. 그런데 나스닥이 장중 저점이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쌍바닥도 안 찍고 그냥 외바닥 찍고 반등을 했어요. 어제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닥 찍고 한 번도 조정 없이 쭉 당겨 올렸죠. 근데 오늘도 외바닥 찍고 올라올 때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스닥이 오늘 양봉을 만들긴 했는데 그냥 오늘도 그냥 시장 심도 체크한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끝났는데 이틀간 사실 제자리 만든 거예요. 근데 제자리 만든 게 매수세가 강하다고 올라온 게 아니라 대부분이 종목 하락했거든요. 근데 마켓캡 큰 애플이 뭐 2.85 오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르고 뭐 세일즈포스 좀 오르고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한 거지 사실상 시장은 오늘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커머디티나 FX 마켓 이거는 계속 시장이 이상하다 신호 주고 있고요. 개별 종목 보면 은행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건 뭐 어제 워낙 올라서 조정 받은 거고 헬스케어 나빴죠. 기름도 나쁘고 구글, 페이스북은 뭐 짬짬이 이슈 때문에 밀린 건데요. 그냥 다들 그냥 밀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양책 통과된 거 치고는 시장이 너무 약하지 않나요? 저는 이제 재료가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악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굳이 악재를 따진다면 연말이라서 매수세가 없고 당길 만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악재다. 뭐 그 정도인데요. 그럼 폭락은 안 나와요. 그냥 솔솔 흐르는 거죠. 그래서 콜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선물 매도나 풋 매수는 그닥 영향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총평합니다. 계속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FX랑 커머디티는 위험 신호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양책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말들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오늘 유타주 상원의원이 5,000페이지가 넘는 부양책 법안을 인쇄하는데 뭐 3시간이 걸렸는데 야 이렇게 엄청난 그 양을 자랑하는 부양책 법안 너네들 이거 다 보고 서명했냐? 아니지. 응? 근데 이렇게 대충 볼 거 통과시키는데 뭔 놈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 응? 나쁜 놈 시키려 하면서 정쟁을 성토했죠. 근데 저는 이거 크리스마스 전에는 그래도 미국인들 지갑에 송금이 들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주라고 그러네요. 야, 이러면 더욱더 문제 있죠. 아무튼 이 900조 원이라는 돈이 풀렸는데
시장이 요 정도밖에 반응을 안 했다고 하면 이건 뭔가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롱포 잡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요. 애당초 저도 이제 부양책 나와서 뭐 크게 오르면 숏을 잡을 기회로 봤는데 이건 뭔 엉뚱한 코로나 변종 이슈로 마켓 메이커들이 먼저 이제 바닥을 테스트했잖아요. 그리고 다 올라와 버렸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숏 잡을 수는 없고 그냥 고점이 대강 나왔다. 그렇게 보고 콜 매도를 쌓는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매 안 하고 밀린 리포트 보고 책 보고 좀 쉬는 게 좋겠죠.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